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따라오게 하라입니다. 네, 돈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말 그대로 경제적 독립을 위한 혁명적인 아홉 단계 로드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부자가 되려고 하면 보통 스킬이나 비법에만 매달리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단순히 통장에서 그런 뭐 숫자 몇 개 더 찍히게 하는 법 이런 게 아니라 돈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이 책의 저자는요, 비키 로빈과 조 도밍게스라는 분이세요. 비키 로빈님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여자분이신데요. 네, 미국의 아주 저명한 작가이자 연설가이고요. 여러 가지 그 유명한 토크쇼에도 나오셨어요. 그 오프라 윈프리 쇼 같은.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조 도밍게스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지금, 현재는 안 계시는 것 같고, 월스트리트의 아주 그 성공한 재무 분석가 출신이었는데, 31살에 이제 은퇴를 하시고, 경제적 독립을 이루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만나서 1992년도에 이 책을 네, 썼고요. 네, 원래 원 제목이 Your Money or Your Life 이런 제목이었는데 예, 이 책이 올해 우리나라에 또 개정판으로 또 새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읽게 되었고요. 저는 진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신선한 충격을 먹었어요. 왜 신선한 충격을 먹었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핵심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직장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니면 그냥 홧김에 이제 10만 원짜리 물건을 확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신 적이 다들 있으시죠? 한 번씩은. 네, 저도 가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 더 던져보세요. 내가 방금 결제한 그 10만 원이 단순히 지갑에서 빠져나간 돈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직장에서 꾹꾹 참아가면서 이렇게 버텨낸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여러분의 진짜 삶의 시간이에요.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 돈을 그저 숫자나 종이 쪼가리로 보는 걸 멈춰야 하고요. 대신에 아주 소중한 삶의 에너지, 즉 라이프 에너지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버는 돈은 결국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생명력을 그 힘든 노동과 바꿔서 시장에 이렇게 내다 놓은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말 그대로 내 생명의 조각인 셈이에요. 자, 그럼 우리 현실을 좀 더 한번 적나라하게 들여다볼게요. 자, 우리 회사에 이제 근로계약서가 있어요. 네, 근로계약서에 적힌 공식은 그러니까 근로시간이 뭐 9시부터 6시까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그 밖에 뭐 직장을 다니기 위해서 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또 생기죠. 뭐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시간, 뭐 보통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릴 수 있잖아요. 또 너무너무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렇게 있어서 그걸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그런 시간. 또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한 몸이니까 나도 모르게 마시는 그 커피값, 뭐 이런 것들, 커피 마시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요.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시간들은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나는 칼퇴근하니까 나는 하루에 딱 8시간만 일해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이런 추가적인 시간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일을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생기는 그런 시간까지 생각을 하면 현실은 정말 8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시간들을 다 넣고 이렇게 밤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골아떨어지고 뭐 이런 시간들도 다 포함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루에 오직 직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소모하는 시간은 바로 이 무려 11시간에 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했던 우리의 시간당 가치는 정말 이제 더 깎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시급은 우리가 받는 월급, 연봉 있잖아요. 연봉. 연봉에 또 나누기 12 하면은 이제 월급이 되는데 그 월급을 우리는 이제 일수로 나누면 시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시급은 세금 떼고 건강보험료 떼고 이런 월급을 받는 날 우리 뭐 먼저 이제 떼고 들어온 거 다 뺀 순수 수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출퇴근하는 비용, 차비라든지 기름값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용 옷, 업무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깔끔하게 내가 좀 입어야 돼 하면서 추가적으로 구입한 옷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매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사 마시는 커피값 그다음에 뭐 잦은 야식비 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빼야 되는 거예요.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추가적으로 들지 않았을 돈. 네, 그런 거를 다 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요. 우리가 8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실제 투입한 시간을 다 포함해서 포함을 해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 전체 비용을 전체 내가 순수 받은 금액을 내가 총 투입한 시간으로 나눠보세요. 아, 근데 장담하지만 여러분의 이 진짜 시급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처참하게 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진짜 시급을 한번 계산을 하고 나면 가격표를 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5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집어들었을 때, 아, 5만 원 괜찮네. 이게 아니라, 아, 잠깐. 이 물건이 내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3시간, 그러니까 3시간을 고스란히 꼼짝없이 갖다 바치만큼 진짜 가치가 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삶을 갉아먹는 미친 장사를 멈추는 첫 걸음이에요. 자,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돈을 쥐고 흔드는 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은 아주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줘요. 방금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내 삶의 에너지를 파악하는 것, 즉 진짜 시급을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를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태계적 소득 극대화. 네. 이 생태계적 소득 극대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극대화는요, 퇴근하고 대리운전 뛰는, 그리고 주말에 알바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 실제 시급을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얼마 안 되네. 나 최저 시급도 안 되는 것 같아. 이럴 수도 있고 최저 시급 정도 되네. 아, 그럼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지? 돈이 더 필요한데 안 되겠다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그럼 일을 더 해야겠다.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더 해야지 하면서 그런 쿠팡 알바 같은 거 그리고 뭐 대리운전 이런 추가적인 일을 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이런 걸 하게 된다면 결국 또 나의 그 생명력을 갉아먹는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내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그런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내 시간을 또 맞바꾸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소득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거는 더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내 능력 중에 내가 좀 잘하는 거를 시장에서 보기에 내 능력을 좀 더 인정해주는 가장 비싸게 먹히는 그런 가치 중심적 노동을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을 해서 그걸 가지고 뭐 또 추가적으로 다른 회사 가서 일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서 어, 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그런 추가적인 야근이나 이런 걸 단호하게 쳐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요. 이제 그만큼 확보한 내 개인 시간을 내 본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추가적인 자산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내 경험을 누군가가 필요한 내 경험에 대해서 누군가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자책을 쓴다든지 블로그나 스레드나 뭐 그런 콘텐츠 같은 걸 한다든지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지식에 대한 걸 정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 한마디로 내가 억지로 눈 뜨고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걸 만들어내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오는 그런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피땀 흘려서 열심히 벌고 소득을 늘리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제 생활 수준이 좀 높았다고 해서 또 이제 우리 더 뭐 차도 바꾸고 명품도 사고 이러라는 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쇼핑을 더 해라, 소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여러분의 경제 독립을 그 진정한 자유의 날을 좀 앞당기기 위한 그런 강력한 가속 페달로 쓰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드디어 경제적 독립을 완성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되겠죠? 근데 마지막 3단계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자로 가는 길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3단계에서는 앞서 가속 페달을 꽉 밟아가지고 모은 돈을 막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그걸 이제 지속적으로 현금이 나오는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내가 바라는 건 오로지 수익률,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고 내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집중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처음 투자하시는 분은 이 세 가지를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매월이나 매분기 꼬박꼬박 배당금을 주면서 물가 상승까지 방어해주는 우량 배당 성장 ETF를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둘째로는 내 원금을 이제 철통 방어하면서 확정된 이자를 주는 국공채나 고금리 예적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을 해두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처음에 세팅을 해두면 계속해서 수수료가 들어오는 그런 전자책이나 뭐 지식재산권 같은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영리하게 조합을 하면 여러분이 잠을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와 있고 여행을 하면 돈이 들어와 있고 이런 24시간 쉬지 않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자, 마침내 이런 앞에 있는 모든 과정이 만나서 어떤 공식 하나가 탄생을 하게 돼요. 자, 여기 파란색은 여러분의 생활비예요. 여러분의 생활비는 계속 일정하게 갈 수도 있고요.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유지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이제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의 투자 수입은 튼튼하게 지어놓은 자산에서 나오는 월간 투자 수입이 계속 생기면서 갈수록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딱 이 생활비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순간이 바로 교차점이죠. 어떤 교차점인가요? 네, 여러분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고 남의 밑에서 잃어버렸던 그런 삶의 에너지를 온전히 되찾는 역사적인 지점이 되는 거예요. 와, 이런 날이 오겠죠? 네.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그죠? 이런 날이 아마 곧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 독립일이 되는 이런 날이 이제 생기게 되면 여러분은 그다음부터는 뭐 투자 수입이 계속 이 생활비를 초과하면서 여러분은
계속 즐거운, 나날을 보내게 되시겠죠? 아,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런 지금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아끼고 아껴라 10원짜리 하나까지 벌벌 떨면서 매일 불행하게 사는 그런 극단적인 구두쇠가 되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네. 진짜 목표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밸런스를 잡는 일이거든요. 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줄줄 새는 돈, 무의미하게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거를 아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걸 바로 나에게 진정한 기쁨과 내면의 성장을 가져다 주는 가치 있는 곳에 이렇게 지갑을 여는 그렇게 과정이 옮겨지는 그런 현명함.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하게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존경하는 멘토를 오랜만에 만나면서 5만 원짜리 아주 훌륭한 식사를 대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이제 만나면서 그분의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그런 과정이 있다면 그 5만 원은 내 삶의 에너지를 깎아먹는 정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분의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우리가 새로 생각이 좀 폭이 넓어지면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어,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 투자에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걔는 아깝지 않은 돈이고 내 삶의 에너지를 삶의 에너지 3시간을 충분히 쏟아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회사 할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녁에 퇴근해서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막 보고 있다가 5만 원짜리 옷 광고가 딱 뜨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눌러가지고 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충동을 한 거죠. 이런 경우는 정말 아까운 소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내 삶의 에너지 3시간을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내 삶의 에너지를 그냥 날려버리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삶의 에너지를 투자하고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건가를 그 두 가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요거를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쓰고 어, 하는 거를 하는 판단하신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본 이 로드맵 그냥 이제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네.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이건 오늘부터 한번 실천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가계부 또는 은행 앱, 카드 명세서 이런 거 한번 켜보시고요. 이번 달에 내가 진짜 이제 시급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내 시급도 한번 진짜 시급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게 내가 쓴 금액에 대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삶의 에너지가 몇 시간 든 건지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이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내 소중한 삶의 에너지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의미 없이 갉아먹고 있는 낭비 구멍 딱 몇 개 찾으셔가지고 그것만 찾으셔서 이제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으시죠?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앞에 제가 요약한 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남길게요. 자, 오늘 홍콩은 내일 결제하려고 하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한 번만 이제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결제로 피 같은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내주고 있는 걸까? 네, 이 장난컨대요.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돈의 노예에서 돈의 주인으로 진정한 삶을 이끌어 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요. 정리를 하면, 우리가 돈과의 삶의 관계를 바꾸는 거, 우리 진짜 시급을 파악을 해서 네, 시급을 파악을 해서 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했던 지출을 다시 새로운 기준으로 삶의 에너지로 재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이거를 최대로 늘릴 수 있는 관점으로 보면서 경제적으로 또 자유를 위한 투자처를 찾아 투자를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경제적 독립의 로드맵이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우리 30일 실행 과제로 한번 가져가 본다면요. 네. 여기 이제 진짜 시급 계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필요한 삶의 시간도 추가해서 가계부에 작성을 하시면 되고, 네. 지출에 대해서는 네, 요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면서 네, 여기 내 삶과 맞지 않는 지출을 발견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려보는 거예요. 눈에 잘 보이도록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를 벽에 붙여놓고 계속 보시는 거예요. 계속 이걸 보다 보면 우리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은 어, 여러 가지 측면에, 네 가지 측면에서 이제 늘릴 수 있는데 이거는 더 오래 일하라가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를 내 삶의 에너지를 가치 중심적인 어, 나를 좀 내 몸값을 높이 알아주는 그 능력을 더 많이 써서 비싸게 교환을 해라. 네. 무조건 내 시간 투여하고 내 에너지를 모두 태우면 오히려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그래프, 자, 월 생활비와 내 월 투자 소득을 같이 이렇게 기록을 해서 교차점을 한번 그려보죠. 이 교차점이 과연 언제쯤 갈 것인지, 그리고 내가 기록을 할 때마다 이 교차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도 같이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30일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주차에는 모든 지출을 기록하세요. 이번 달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6월 거를 한번 기록을 쫙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짜 시급을 계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여기서 만족도가 낮은 지출, 네, 이제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네, 일단 이제 기록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떤 걸 줄일까? 내가 이걸 하고 있었네라는 것도 이제 파악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지출 줄이면 그 줄인 만큼 그게 이제 투자 가능액이 되겠죠? 예, 투자 가능액. 이거를 좀 자동화할 수 있게 이제 해보시는 거예요. 자동화라고 하면 이제 이체 금액을 투자로 가는 우리 절세 계좌에 매달 이체하는 그 금액을 늘려보시는 거죠. 네. 여기까지 이제 요약 말씀을 드렸고요. 네, 요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정답은 사실 없어요.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내가 이제 살면서 내가 여태까지 돈에 대한 생각과 돈에 대해서 행동했던 거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조 도밍게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제까지 월급날만 기다리며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것입니까? 확실하게 벌고 똑똑하게 모아서 남들보다 빠르게 은퇴하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9가지 돈의 가르침은 단순한 전략론이 아닙니다. 당신의 소득을 극대화하고 그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만드는 부의 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독하게 돈을 지배하십시오.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노동의 굴레를 끊어내고 당신이 꿈꾸던 진짜 자유를 거머쥘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간 초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